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진짜 놀이, 가짜 놀이 이 이야기를 하다가 더 펼치지 못했는데요. 그 이야기 좀 더 마저 해볼게요. 요즘 진짜 놀이, 가짜 놀이 이야기를 하고 그 요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놀면서 크려면 진짜 놀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놀이하는 거를 더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면서 그래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놀이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 물론 저희의 지도 교수님께서 들으시면 너무너무 속상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놀이 행동을 연구하는 건 학자들에게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엄마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 아이의 놀이를 분석적인 눈으로 그렇게 들여다보고 심각해질 일은 아니죠. 네, 엄마들에게 아이와 함께 놀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엄마들에게 놀이를 배워야 한다. 엄마가 놀이 방법을 알고 놀아줘야 한다. 그래야 진짜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진짜 놀이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게 저도 정말 걱정이 되는 일입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열정적으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 어떻게 구분하세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놀이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게 진짜 놀이고 어떤 게 가짜 놀이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하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놀이의 요소라고 하며 알려져 있는 4가지 요소 있죠. 무목적성, 주도성, 즐거움, 자발성. 이런 거 그 요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구분할 수 있는지도 좀 묻고 싶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가 이렇게 준비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아이 수업 정말 좋아하죠. 이런 결론 내리는 건 좀 말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어른들이 그 아이들의 놀이에 개입할 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강조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하는 놀이는 모두 다 진짜 놀이입니다. 아이들끼리 하는 놀이는 다 진짜 놀이예요. 가짜 놀이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냥 저희들끼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렇게 얘기하고 뭔가를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놀이하는 그 순간은 다 진짜 놀이예요. 그런데 성인이 개입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진짜 놀이가 유지되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순식간에 가짜 놀이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불필요하게 주도적으로 내 방법을 적용시키려고 개입하는 거 그것 때문에 진짜 놀이, 가짜 놀이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말이 생긴 건데요.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적인 의도를 가지고 질 높은 상호작용, 의도적인 교수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입니다. 집에서 아이와 유대감을 쌓기 위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하는 게 전부여야 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위해서 엄마가 재밌고 신박한 놀이 방법을 배워야지 하는 것부터가 과잉주도 침해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신다면 아이와 놀이할 때 아이의 진짜 놀이를 유지시키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성인들이 끌고 가는 개입을 하게 될 수 있죠. 그리고 엄마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마련한 이 재료들, 이 놀잇감들을 가지고 아이랑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시작할 때 이미 아이들의 진짜 놀이는 유지되지 못해요. 그러면 그날 난 애들하고 오늘 잘 놀아줬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게 되지만 또 사진도 남기고 후기도 막 쓰고 그랬지만 결국 성인이 주도하고 끌고 간 놀이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는 가짜 놀이를 한 거죠.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자신 없어. 진짜 이도 저도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아이고 모르겠다. 뭐 이런 푸념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놀이라는 게 진짜 아이들의 영역이니까 엄마 아빠가 섣불리 아이들의 놀이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아유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겠다. 이거라면 저희 이야기를 잘 따라오고 계신 거겠죠? 네, 그쵸. 네. 내가 재밌고 신박한 놀이 방법을 알아와야지. 놀잇감을 찾아와야지.
하고 애쓰고 또 내가 애쓴 걸 아이에게 하게 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러니 귀를 더 쫑긋하시고 길 잃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는 놀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저랑 노는 게 재미없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며 놀이 방법을 배우려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부모님들은 오히려 아이의 욕구보다 더 앞서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각과는 달리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파트너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블록 놀이를 하고 있다면 이거 여기에 두고 저기에 쌓고 이런 말 대신 블록 이렇게 쌓고 있구나. 엄마도 좀 해볼까? 엄마가 여기 좀 잡고 있을게. 이 정도의 아는 체만 하시고 그냥 아이가 놀이를 하게 두시면 돼요. 이 놀이판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옆에서 이 정도의 아는 체를 하는 부모님은 아주 훌륭한 놀이 상대일 수 있어요. 오히려 어머님이 아이디어가 없으신 게 더 나은 상황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 나는 그런 부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일단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엄마도 소싯적에 좀 놀이 좀 해봤다. 그래서 아이랑 소꿉놀이 할 때 불현듯 재미난 아이디어가 스친다. 그래서 아이에게 슬쩍 한 가지 좀 에피소드를 만들어 넣어봤다. 이러신 분들은 좋습니다. 그게 아이에게 새로운 놀이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옆에서 그렇게 나온 거라면 좋습니다. 교사들은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런 교수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엄마와의 놀이가 그러면 어떤 순간은 재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사들은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내 행동을 바꾸는 연습도 동시에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만 엄마들은 그 부분을 배우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오늘은 물감을 할 거야. 여기 있어.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뭔가 그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엄마한테 좀 떼를 부리고 이렇게 할 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의 시선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뭔가 나한테 어떤 비밀 병기들을 막 잔뜩 가지고 있다가 우리 이거 하자 하고 다른 걸 휙 꺼내놓는다거나 이러려고 놀잇감을 확보하고 놀이 아이디어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생각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감정 조절 그리고 아이 욕구 조절에 대한 걸로 다뤄야지 내가 알아온 신박한 놀잇감, 놀이 방법을 꺼내서 우리 이거 하자, 얘들아 싸우지 말고 이거 하자 하고 휙 꺼내놓는 걸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진짜 그거는 아이한테 독이 돼요. 어머니는 물론이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진짜 놀이를 방해하지 않고 함께 노는 법, 기술을 좀 알아볼까요? 짜잔! 일단 아이가 블록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보시기에 우리 아이가 그냥 가만히 혼자서 뒹굴뒹굴 놀잇감을 찾는 그 모습이 좀 심심해 보인다. 그리고 엄마가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때는 어떻게 해볼까요? 뭐 하고 놀아? 이렇게 하고 한번 끼어들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블록놀이 하고 있으면 그냥 옆에서 같이 웃으면서 일단 좀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얘가 이걸 알고 있나? 제자리에 끼울 줄 아나? 이건 여기다 둬야 되는데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잘 넣고 있나? 막 이렇게 감시하듯이 하는 거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말고 웃으면서 이 아이 하는 게 그저 기특하다. 애한테 사랑을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표정 관리도 좀 하시면서 웃으면서 그냥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그 블록 자체의 속성을 탐색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만져본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는 건데 그때 옆에 누군가 계속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으면 나의 즐거운 그 감정을 옆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해요. 나누고 싶어 해요. 그때 옆에 엄마가 있다가 아이가 우와 하면 같이 그것만 해주셔도 돼요. 우와! 그러면 아이가 옆에 있는 엄마의 존재를 인식하겠죠. 그리고 쳐다보고 한 번 더 보라고 손가락도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게 소통하는 반응을 하시기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놀이 방법을 알아오려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간 거고요. 그리고 그 단계를 지난 대여섯 살 역할놀이를 할 상대가 필요한 아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볼게요. 엄마가 지금은 좀 바쁜 것 같아서 혼자 인형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랑 관계를 좀 잘 맺어야지
아이와 유대감을 좀 길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건 지금 인형놀이니까 그걸 해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아이 옆에 갔어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지아 인형놀이 하네.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한번 말을 건네보면 좋겠죠? 일단 아는 척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 옆에 좀 앉아 계시면서 아이가 응? 엄마가 나랑 지금 놀 시간이 되나 보다. 그래서 왔나 보네. 하고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주시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엄마한테 뭐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평소에 엄마가 아이한테 보내는 시선이 좀 지시적이고 감시하는 시선이었다. 음, 그러면 이제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엄마가 아이는 좀 불편할 거예요. 좀 슬금슬금 이렇게 피하려고도 할 거고요. 네. 뭐 그렇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건 잠깐이고 모든 아이들은 우리 엄마랑 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반응이 좀 흠칫한다거나 그러면 내가 평소에 좀 애들을 감시했나 보다. 뭐 관리만 했나 보다. 이렇게 좀 반성을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도 표정 관리를 좀 하세요. 그리고 옆에 가서 인형놀이 하네. 엄마도 옛날에 이거 했었는데 요 한마디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이게 무슨 사인인지 다 알아요. 오, 우리 엄마가 나랑 시간 보낼 준비가 됐구나. 그걸 알아요. 왜냐, 아이들이 너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가 이건 뭐고 저건 뭐고 뭐 이런 얘기를 놀이 얘기를 좀 설명을 하겠죠. 그리고 엄마 이거 해 하고 아무 말 없이 툭 내밀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럴 때 엄마는 엄마는 그럼 이 인형 할까? 이렇게 한마디 반응해 주시고 그 다음엔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놀이의 맥락 또 상황이 뭔지 좀 파악을 하셔야겠죠. 아이가 인형들 옷을 입히고 있다면 엄마도 이렇게 좀 보시고 눈치껏 엄마도 이거 입혀볼까? 엄마는 이 옷이 마음에 드네. 뭐 이 정도로만 하시면서 같은 놀이 상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던지고 또 아이가 반응이 오고 또 그 반응이 한 번 던지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전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상황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탁구 경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공이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고 해야지 내가 굉장한 놀이 방법을 알고 탁구공을 막 때려 넣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다 받아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좀 따라가주는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놀이를 한번 했다. 그러면 아주 주인공 자리를 떡하니 꿰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정하고 이제 오늘 놀아야겠다. 이러고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싱크대 앞에서 뭔가를 좀 사부작사부작 요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타고나기를 주인공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감이 좀 오시죠? 네. 오, 맛있겠다. 우리 오늘 이걸로 프라이팬에 구워서 저녁으로 해서 먹을까? 아니면 이걸로 먹을까? 맛있어 보이는데. 저기다 밥상 차려서 우리 같이 먹어요. 우리 이것도 해요. 저것도 해요.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 배고파. 엄마 저 맛있는 거 좀 만들어주세요. 네? 네? 뭐 상상이 되시지요? 뭐 읽기만 하는데도 숨이 찰 정도인데 뭐 듣고 계신 오 선생님 약간 멍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실제 놀이 상황에서 아이도 맞아요. 멍해질 수밖에 네네. 없어요. 아니 대체 이 상황이 뭐야? 내가 놀이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와서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멍하게 보고 있는 아이 얼굴을 보면 또 우리 어머님 한마디 더 하시죠. 엄마 왜 밥 안 줘요? 배고파요. 막 이렇게 놀이 스토리도 엄마 중심으로 놀이도 엄마가 마구마구 앞으로 나가시게 됩니다. 네. 이 상황이 뭐냐면 오늘 놀아줘야지 하고 딱 가서 내 마음대로 아이가 주인공인 그 놀이판을 막 헤집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화판에 들어가서 감독 역할을 어머니가 거꾸로 하시고 스토리도 막 내 맘대로 끌고 가버리는 거. 또 여주인공인 아이가 따로 있는데 갑자기 난입해서 주인공 자리를 꿰차는 거. 그거죠. 상상만 해도 아이들이 너무 싫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는 놀이를 하긴 했지만 당연히 뭔가 성에 차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와 함께 와 있는 시간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냥 웃으면서 놀이에 있었겠지만 아마 마음으로는 많이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와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불편한 티도 못 내는 아이다. 그리고 그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면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반대로 엄마는
내가 정말 바쁜데 시간을 내서 아이랑 놀아줬어. 나는 너무 피곤하지만 난 분명 좋은 엄마고 오늘은 너무 뿌듯해.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요. 그런데 반대로 엄마가 주도했던 놀이를 한 아이는 엄마랑 놀아서 좋기는 하지만 뭔가가 불편하고 짜증도 나고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이와 놀이를 같이 할 때는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조연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싱크대 앞에 있다. 그러면 일단 아이가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관찰 한번 해보세요. 이 관찰이 매 상황에 필요한데요. 뭘 하는지 한번 보시고 아이가 만약에 뭔가 요리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맛있는 냄새 난다. 뭐 이렇게 말하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보이는 대로만 한번, 느껴지는 대로만 한번 말을 해보시고, 그런데 가끔 엄마 하지 마 이렇게 다 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아는 체만 한번 해보셔도 돼요. 맛있는 냄새 나네. 양배추도 볶고 감자도 볶고 있네. 맛있겠네. 요거 쉽죠? 보이는 대로 그냥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한테는 내 놀이에 대한 관심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잠깐 기다리시면 아이라는 이 놀이 영화의 감독이 나에게 별다른 역할을 주지 않으면 엄마처럼 요리하는구나 하고 보이는 그대로 말하고 잠깐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놀이를 하던 아이가 뭔가 시선을 보낸다. 그런데 별말 없이 계속 볶기만 한다. 그러면 엄마도 옆에서 그냥 아이의 놀이 행동을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이의 놀이를 관찰하며 따라가는 게 아이가 놀이에서 주도권을 계속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이고 옆에서 같이 놀이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영아기의 아이들의 그 상상놀이는 엄마처럼 볶는 행위 자체를 만족하고 하는 거니까 그때 엄마는 엄마도 이거 해봐야겠다 하고 같이 따라만 해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너하고 놀이할 시간을 좀 만들려고 그래서 놀이하는 방법을 알아왔어. 그리고 오늘은 이거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주인공인처럼 그 여주인공이 받아야 될 카메라를 내가 땡겨와서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놀이라는 이 판의 주인공이었던 아이를 갑자기 조연만도 못하게 전락시켜버리는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 만드는 경우들 많은데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드리는 이야기가 왜 엄마가 놀이 방법을 고민하려고 하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놀이를 하고 있는지 관찰을 좀 하시고 그대로 따라해 볼 생각, 그걸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놀이 방법 고민하는 거, 그거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까지 어머니가 애를 쓸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 아이가 뭘 하는지 관찰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의 놀이 맥락에 들어가기가 더 쉽겠죠?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아이들과 블록놀이를 할 때 보면 정말 저기요, 감독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블록을 이렇게 저렇게 쌓아도 보고 눕혀도 보고 다양하게 탐색하고 있는 아이 옆에서 그렇지, 그렇지. 저 빨강을 위에 놓고 아이 아니지. 네모를 먼저 쌓고 그다음에 세모를 쌓아야 안 떨어지지. 그렇지,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 그렇지. 그다음에는 반듯하게 노랑 쌓고 그 위에 빨강. 이렇게 총 감독님처럼 하시는데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막 손발이 묶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놀이를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놀잇감 사용법을 배우고 계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데 제가 수업을 하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옆에 가서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들 제 시선이 뜨거우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뭐 좀 잘못한 것 같은데 라고 좀 쭈뼛쭈뼛 하세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건지 잘 알아채지 못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지시 형태로 말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명령주로 하진 않지만, 그래서 말을 재미나게 권유형으로 했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께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해를 바로 하세요. 아이와 놀이할 때는 내가 친구 집에 점심 초대 받아서 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게스트로 초대받아 간 거고 아이는 그 집에서 점심 메뉴, 요리 방법 이런 걸 알아서 하는 호스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선생님, 친구 집에 점심 초대받아 갔을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 뭐 호스트의 눈치를 좀 살피고 네. 호스트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좀 기다리죠. 뭐 제가 호스트한테
점심 뭐야? 나는 그건 좀 싫어. 야, 그건 잘했다, 야.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일단 매우 조심스럽게 그 친구가 내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일단 하죠. 네, 맞아요. 점심 메뉴 정하는데, 치킨. 우리 그거 말고 삼겹살 구워 먹을까? 삼겹살 진짜 맛있어. 막 이러지 않죠. 그거 좀 무례한 거잖아요. 아이랑 놀이할 때는 오히려 더 놀잇감을 아이가 골라온 거, 그걸 수용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놀잇감은 선택을 했고, 재료는 정해졌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집주인이 이걸로 어떻게 하려는지 좀 기다려야겠죠? 고기를 구울런지 쪄낼지 아니면 이건 좀 제가 싫어하는 거여서 제 지인분들이 좀 기억해 주세요. 물에 빠뜨릴지 일단 기다려보고 얘 맛있겠다. 맛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장단을 맞춰줘야 되겠죠? 네,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대체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고기? 그래. 고기 맛있겠다. 근데 고기 삶게? 아이, 그러지 말고 구워 먹자. 내가 어디 식당에서 봤는데 이 부위 이렇게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대. 이리 줘봐봐.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아니면 그 집에 놀러 갔을 때 만약에 집주인이 고기를 꺼내온다. 그러면 막 내가 요리 방법을 막 알아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도 안 계시죠? 무리한 거잖아요. 아이가 놀이할 때 그 놀이에 개입하는 게 딱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호스트와 게스트의 이해가 굉장히 쉬우시죠? 집주인이 고기를 꺼내오면 고기 먹을 거구나 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도 좀 먼저 얘기해 주기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수육을 하겠다는데 야, 난 싸는 거 진짜 너무 싫은데 고기를 왜 물에 빠뜨려? 뭐 이러시지 않고 맛있겠다. 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예였습니다. 네, 놀이가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어떤 블럭 가지고 오는데, 이걸로 우리 뭐 만들까? 성 만들까? 이렇게 하면 어때? 저기다 놓을까? 이렇게 하는 거 아무리 권유형으로 얘기했어도 아이 입장에는 주도권을 뺏긴 거랑 같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놀이에 끼어들 때 부모님이 주인 행세를 하는지 아니면 아이가 여전히 이 놀이의 주인인지 이런 상황을 빗대어서 꼭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내가 이것까지는 참아주실 수 있다. 그런 생각 드시나요? 혹시,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아이랑 놀 때 옆에서 가만히 있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분들 저희가 좀 더 이끌어 가봐야 되겠죠? 네, 이런 분들 다시 함께 점심 초대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집주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 선생님, 친구가 식사 준비하는 동안 어떻게 하세요? 네, 여기 같이 있는 제 친구는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이제 옆에서 이제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를 꺼내서 마시면서 이제 말벗을 해줍니다. 뭐 할 거야? 그거 해. 맛있겠다. 근데 뭐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부엌에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거드는 거 좀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친구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거들죠. 네, 집주인이 하는 거 보면서 옆에서 이렇게 좀 재료도 손질하고 좀 필요한 그릇도 꺼내고 이렇게 좀 눈치껏 움직이시잖아요. 아까 그 전 선생님 친구분 굉장히 그 집주인의 기질도 잘 파악하는 민감한 그런 좋은 친구군요. 네, 훌륭한 그렇군요. 친구입니다. 네. 그런데 아이들은 이렇게 전 선생님처럼 내 부엌에서 누가 뭘 하는 게 싫은 상황은 아닐 거예요. 뭐 그렇다면 엄마 그거 만지지 마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도 옆에 있는 거 그건 좋죠. 막 혼자 방에 들어가 있거나 저쪽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좀 빈정이 상하잖아요. 좀 상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옆에서 잘 서 있으면서 맥주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농담이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내 옆에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 상대예요. 웃으면서 가만히만 있는다면 집주인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좀 더 아이와 가까워지는 건 옆에서 뭐라도 거드는 거잖아요. 네, 이를테면 아이가 엄마 흉내를 내면서 요리를 하고 있으면 어머님 옆에서 와 맛있겠다. 고기도 있고 감자도 있네. 보글보글보글보글 지글지글지글지글 뭐 이런 말 한마디씩 해주면 옆에서 따라해 보시는 거. 뭐 이런 거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놀이하고 있는 아이가 무조건 집주인인 거예요. 아이가 주도하는 놀이에서 그 주도권을 뺏지 않을 수 있고 아이의 진짜 놀이를 계속 지켜준 엄마의 역할은 딱 그 정도입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놀이 주도권 다 빼앗아 오시고
아이를 놀이에서 무기력하게 만든 다음에 아이가 수동적으로 행동하면 그제서야 너 왜 자꾸 나한테 의존해? 너도 좀 독립해. 이렇게 놀이 독립을 외치는 상황. 아이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또 적반하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놀이에서는 오히려 요즘 아이들이 거꾸로 해방을 외쳐야 될 정도로 어머니들이 너무 많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걱정이에요. 내가 원래 놀고 있었고 이 놀이라는 판만큼은 내 건데 왜 자꾸 엄마가 이런저런 재미난 궁리를 하면서 내 관심사는 고려하지도 않고 이거 재밌대, 저것도 재밌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놀이라는 판에서만큼은 원래가 아이들이 굉장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엄마가 침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까지 엄마가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 길들여진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지금이라도 그런 행동 멈추시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 주도성을 찾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나요? 듣기는 했는데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오늘의 긴 이야기, 기억하실 부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아이랑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 자꾸 나한테 놀아달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데요. 내가 평소에 일상 전반에서 아이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꼭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매번 제한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매사에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발달상 그 시기에 그 인생의 숙제라고 말씀드렸죠. 자율성, 주도성을 길러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되면서 무기력하고 수동적이 된다는 말. 부모로서 굉장히 아픈 말이지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이들 키우면서 사실 이런저런 실수들도 했고 돌이켜보면 그때 왜 그랬지? 이렇게 후회되는 상황들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 방송 듣고 나 좀 그런 엄마인데 싶으시다면 바로 지금 하나씩 용기 내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뒤늦게 아이에게 너 좀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 스스로 점검한 결과 좀 양호하시다면 두 번째는 아이랑 놀이할 때 내가 친구네 집에 점심 초대받다 간 사람, 그런 사람인데 마치 내가 집주인인 것처럼 굴진 않았는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놀이할 시간과 공간 이런 걸 제공해 주고 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사실 놀이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있다면 놀이에 필요한 이 세 가지입니다. 놀이할 시간을 꼭 주셔야 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엄마든 또래 친구든 놀이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이건 아니면 형제 자매건 놀이할 상대가 있어야겠죠.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 불러다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이가 고민할 틈 없이 계속 엄마가 고민하고 제안을 하진 않으셨는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가 해야 될 궁리를 엄마가 막 대신하는 거 그거는 수학 문제 대신 풀어주는 거랑 다를 게 없어요. 너 더 크지 마. 너의 사고가 확장되는 거,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거 그런 건 하지도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그 고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들으시고 방금 전 짚어드린 그 세 가지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루 나와 우리 아이의 놀이 어땠나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모두 진짜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와 놀이를 할 때, 아이 놀이에 끼어들 때, 또 함께 놀이할 때 아이에게서 주도권을 뺏지 않으려면 점심 초대 받아서 간 게스트처럼 하기. 그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